안녕하세요. 대소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알리츠 제도입 후에 최근 관심 증가, 자본가들은 움직인다 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츠 아시죠? 리츠. 리츠는 이제 뭐 주식으로 따지면 펀드랑 비슷한 거죠. 이제 투자자들의 돈을 이렇게 다 모아서 큰 돈을 만들어 가지고, 보통 리츠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을 많이 하거든요.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을 이제 배당으로 주는 방식이 리츠입니다. 근데 이제 시알리츠가 있어요. 시알리츠는 미분양 주택을 구입해서 요거를 이제 임대를 놓고 그 이후에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시알리츠 얘기를 오늘 드리냐면요. 최근에 이제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전화를 한 통 받았는데, 뭐 혹시 이제 아는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아는 데가 있냐, 좀 위치 좋고 괜찮은데, 그러길 지방 가면 지천에 널렸다 그랬더니, 그런 데 있으면 그 회사랑 좀 연결 좀 시켜주면 좋지 않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알리스 때문이냐 그랬더니 어떻게 알고 있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 작년부터 했는데 왜 이제 움직여요? 그랬더니 이제 요즘 갑자기 이제 이런 미분양 아파트 현장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아져서 이렇게 좀 뭐 브로커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현장을 좀 괜찮은 현장을 찾아다니는 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영상을 한번 만들어 주고 또 이에 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영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지만 시알리츠라는 거는 이제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날짜를 먼저 보세요. 24년 4월 9일입니다. 2024년 4월 9일이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이제 미분양 주택의 연내 시알리츠 제도입이라고 되어 있죠. 제도입이라고 하는 거 보면 제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이제 아마 서브프라임 모기지일 거예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미분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요거를 좀 해소하려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가 시알리츠를 도입을 했었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게 이렇게 도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이제 그 위기를 벗어났는데, 뭐 그 사이 이제 그 이후부터는 사실 미분양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도 없었고 이제 거의 뭐 사장되다시피 했는데, 최근에 이제 미분양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제 이거를 재도입한다 해서 이제 국토교통부가 보시면 이제 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업계 종사자 수백 명이 참석하여 행사장을 가득 채웠다. 자, 이런 건설 관련 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한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건설 마피아,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건설 전문인들, 개발 디벨로퍼라고 하죠.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시알리츠의 설립 조건은 자본금은 3억 이상의 6개월 내 50억 최저 자본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죠. 뭐 자본금 좀 많아야 되는 이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 살려면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왜 50억 가지고 몇 채나 산다고 그러는데 몇백 채 살 수 있습니다. 그 구조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이제 제가 했던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제 기존에 이제 시공사가 미분양 아파트가 있어요. 지방 어디에다가 공사를 했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생긴 거죠. 안 팔린 거죠. 안 팔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금융사는 대출해 준 돈을 회수를 못 합니다. 그죠? 이게 되면 금융사가 부실이 생겨요. 시공비를 못 받아요. 그렇죠? 시공비. 그러면 시공사도 위험해집니다. 뭐 집은 그냥 비어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시알리츠는 어떻게 하냐면 이 미분양 아파트를 원래 가격이 100이라면 한 70에서 80 정도의, 그러니까 70에서 80%죠. 그러니까 20에서 30%를 싸게 시알리츠 회사가 매수를 합니다. 이걸 사요. 그러면 70에서 80% 받으면 뭐 충분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그 내용은 이 기사 뒷부분에 나오니까 이때 말씀드리고요. 자, 이렇게 샀다가 요거를 임대를 놓습니다. 임대. 보통 2년에서 4년 정도. 이게 무슨 임대 기간 같나요? 전세 기간이에요. 전세 기간.
전세 기간 동안 이제 전세를 놓고 그냥 운용을 하다가 이 기간이 끝날 때쯤 어느 쯤에 이제 미분양도 많이 없어지고 시세가 상승하면 그때 이제 이 아파트를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20-30% 싸게 샀기 때문에 내가 원래 가격 100%에 팔아도 20에서 30%의 이득을 보는 거고, 혹시 더 올랐다면 더 이득을 보겠죠. 요런 구조입니다. 바로 이게 요런 구조인데, 이게 이제 성립하는 이유가 초창기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 아파트가 미분양이 되면 은행도 힘들고 시공사도 힘들고 이에 관계된 많은 업체들도 다 힘들어지고 다 힘들어져요. 근데 이제 이 시알리츠가 이제 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미분양이 급증했던 2009년에 시알리츠 9개사를 운용을 해가지고 3,404가구를 사들인 다음에 2년에서 4년 임대로 운영을 했죠. 그러고 나서 되팔았는데, 자, 이때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건설사는 30% 이상 손실을 볼 상황이었는데 시알리츠를 통해 손실을 7% 정도로 줄였고, 내가 30% 예를 들면은 1,000억이면은 300억 손해, 2,000억이면은 600억 손해, 3,000억이면은 거의 뭐 1,000억 가까운 900억을 손해를 보는 상황이죠. 아파트 하나 짓는데 몇천억씩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손해가 되죠. 그거를 7%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도 버틸 만한 정도의 손해를 본 거고, 투자자는 연 6에서 7% 정도의 수익을 거뒀다라고 돼 있죠. 이게 연이잖아요. 잘 보시면 시알리츠로 해서 매수를 이 시점에 했으면 일정 기간 임대를 놓죠. 임대를 놓기 때문에 2년이라고 해도 전세 한 번이고, 아까 2년에서 4년이니까 4년이라고 하면 내가 30% 싸게 미분양 아파트를 시알리츠가 구입해서 4년 후에 100%, 그러니까 원래 가격으로 팔았다. 그래서 30% 이익이 났다. 그러면 그걸 4로 나눠보면 한 7% 되겠죠. 근데 이제 뭐 그렇게는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연에 한 6에서 7%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되는 거죠. 요런 방식의 투자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말씀드릴게요. 미분양 시알리츠 내년 설립 사실상 불가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왜 불가능하냐? 그럼 여기 보면 최근 한 달간 25년 9월 기사입니다. 최근 한 달간 4개의 미분양 시알리츠 영업 등록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러면 4개 회사가 나 해보겠습니다라고 영업 신청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아까 원래 요 기사 보시면은 24년 4월이었죠. 작년 4월. 작년 4월부터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 전까지 1년 반 동안 그 기간 동안에는 4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기간 동안에 4개의 시알리츠 회사로 영업을 하겠다는 애들이 있었는데 최근 한 달 사이에 4개가 나도 하겠소라고 신청을 했다는 거죠. 자,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는 정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정보가 요즘은 뭐 유튜브를 보시기도 하고 유튜브나 뉴스나 뭐 지인의 이야기라든가 찌라시라고도 하죠. 그런 걸 보면서도 많이 정보를 얻어요.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루트는 되게 많습니다. 그러는데 이 정보를 사실은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많이 구하기는 쉽지 않죠. 그죠? 그리고 그 정보가 맞냐 틀리냐를 구별도 해야 되고, 여기서 가치가 있는 그 정보의 가치의 어떤 양을 제대로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기업들, 이제 이런 기업들은 뭐 신세계, 교보, 하나 뭐 이런 데서 시알리츠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는데, 자, 이런 이제 거대 이제 그 금융 기업들은 이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짓는 게 우리보다 훨씬 높겠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시알리츠가 이제는 수익이 좀 날 것 같아, 그러니 해도 돼, 이런 판단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은 좀 별 볼 일 없었는데 한 달 사이에 갑자기 이제 4개 회사가 내가 또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런 이제 정보 시장 상황을 다 취합을 해봤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게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거대 자본이라든가 이제 유명한 사람들 따라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제 정말 이제 며칠 안 된 뉴스들로 돌아보면 2024년부터 25년 뉴스까지를 봤는데 이제 보면은 자 보시면 대구 여기 보면은 현대건설 여기 두 개는 같은 데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건설은 시알리츠와 미분양 담보대출 등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는 대구입니다. 대구. 자, 한신공영 같은 경우도 양산이죠. 양산. 하나대체운용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면은 어디냐면은 광양입니다. 자, 시알리츠는 설립을 하고 나면 아무데나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 미분양에만 투자가 되거든요. 원래 지방이 미분양이 많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죠. 자, 지방 미분양인데 그 중에서 지금 보면은 이제 현재 나온 기사만 해도 대구, 양산, 광양 뭐 이런 데들을 보고 있는 거죠. 이외에도 뭐 기사가 아니더라도 뭐 광주 지역도 지금 보고 있는 거 많은 것 같고요. 군사는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몇 군데를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렇게 지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익을 우리가 주식하듯이 이제 오늘 샀는데 오늘 올라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도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기본이 2년에서 4년. 4년 잡으면 이번에 매수를 했다면 4년 후에 시장을 확인을 한 거죠. 부동산은 안정적이고 길게 가야 됩니다. 자, 정말 가장 최근 뉴스입니다. 11월 28일 지방부동산 입지 상품성 갖춘 새 아파트만 웃는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지역에서 입주 5년 이하 단지가 최다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건 미분양이 팔렸다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하는데 이제 주로 선호하는 게 5년 이하의 단지를 선호하더라. 뭐 부산, 전북, 충남, 경남 뭐 등등 뭐 거의 전국이죠. 경상도, 전라도 뭐 다 나와 있죠. 충청도까지. 새 아파트 쏠림 현상을 이어가고 있다. 근데 가격이 보면은 새 아파트 지방에도 5년 이하는 평당 1,500이 넘고 6에서 10년은 한 1,374만 원 정도 되고 10년이 넘어간 거는 920만 원 정도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이유는 알죠? 최근 분양가 자체가 높습니다. 최근 분양가 자체가 뭐 기본 1,700, 1,800 이제 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준공이 났기 때문에 약간 저렴할 수는 있겠죠. 분양가로 따졌을 때. 일단 여튼 기본적으로 서울이든 지방이든 집은 똑같습니다. 신축 좋아해요. 신축. 지방 사람이라고 신축 안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방 사람들도 신축 좋아하고요. 또 위치 좋은데 선호합니다. 당연하죠. 생활 편의성이 높은 데를 또 선호합니다. 이런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말했죠. 시알리츠가 투자를 하는 게 신축이죠. 미분양 아파트니까. 그리고 신축 중에서 얘네들이 신축이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위치가 좋은지 판단을 합니다. 편의성도 괜찮은지 판단을 하고 소위 말하는 상품성이 있는가를 봐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요런 이 시알리츠 회사가 최근에 4개 이상이 이제 새로 신청서를 냈고 또 속속 지방의 아파트들에 관심을 갖고 있다. 매수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이 얘기는 제가 이제 여러 번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안정지향적이잖아요. 서울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겁니다. 항상 하는 얘기죠. 자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장기적으로 오를 건데 지방 같은 경우도 버리지 말라. 내가 진짜 안정적으로 가고 싶으면 지방에서 조금 먹고 내가 좀 걱정 덜하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잖아요. 또 지방 아파트가 이제는 조금씩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 또 그런 모습이 지금 뭐 대구, 세종 이런 데는 지금 보이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여기는 집값이 엄청 많이 떨어졌는데 이게 하락률 1, 2위 막 했던 데거든요. 근데 더 이상 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모습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렸었는데 대구는 실제로 미분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종은 뭐 미분양은 없고요. 세종 같은 경우도 이제 슬금슬금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하락이 이렇게 왔다가 어느 정도 어느 지점에서 거의 가격이 변치 않는 모습이 나오면 거의 바닥에 가까워 왔다라는 신호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지방이 꼭 저런 1, 2등 하락률 1, 2등 하던 곳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지역이 제주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어느 정도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격이 정체됐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면 이제는 뭐 하루아침에 팍 튀어 올라가진 않겠지만 슬금슬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느낌이겠지만 시알리츠 지금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정보와 또 그 정보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지었겠죠. 이제는 가도 되겠다. 아마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자본가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한번 그거를 참고해도 되지 않나 해서 오늘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